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에 대한 제 생각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뭔가에 푹 빠져 있다가도 한 번씩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책 읽을 때 목차를 보면서 읽으면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한 번쯤 나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지? 내가 이걸 왜 하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건 스스로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 정말 멋진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이야기가 빙 둘러서 운동이란 주제까지 가 닿는 느낌도 있는데 제 솔직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나누기 위해서 그냥 쭉 얘기해 볼게요. 끝까지 들어보면 분명 재미있을 겁니다. 제 인생에 꽤 이른 시기부터 이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했고 오늘 운동에 대한 제 관점에 영감이 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인데요. 제가 중학생 때 사서 지금까지 10번 넘게 읽은 것 같은 정말 아끼는 책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책을 펼치면 처음 나오는, 그러니까 당시에 칼 세이건의 아내였던 앤드류 얀에게 남기는 문장입니다. 이건데요. 제가 읽어보면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N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 하나의 기쁨이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학이 지금까지 밝혀낸 지구의 역사는 138억 년입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지구는 45억 년 전쯤에 생겨났고 저희 호모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에 등장했는데요. 138억 년을 1년이라고 가정하면 1월 1일에 우주가 탄생해서 9월쯤 지구가 만들어졌고 12월 31일 59분 59.93초 시점에 인류가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등장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칼 세이건이 아내에게 남겼던 저 문장은 이 광활한 시간의 지평에서 하필이면 지구에서 하필이면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하필이면 인류 역사의 30만 년 중 같은 세기를 살아가면서 부부로 지냈던 그 시간을 천문학자의 관점에서 감사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주 속에서 우리 인류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면 지금 내가 감각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적막한 우주 속에서 너무나도 작은 먼지 한 톨보다도 작게 느껴지는 지구인데 우주의 탄생을 1년이라고 하면 인류의 모든 문명사는 그 맨 끝 0.1초에 일어난 건데 그 찰나의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는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우리 모습이 안타깝고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문학적인 관점을 가져와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맞아 하는 거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면 이런 메타인지적 관점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세상이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집착하도록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해야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하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자극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야만 내 오늘 하루가 완벽해질 것 같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으로 소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애플의 에어팟이 처음 나왔을 때 아니 무슨 담배꽁초를 귀에 걸고 다니냐고 욕을 먹었는데요. 요즘은 너무 당연하게 모두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사람들의 시야를 좁혀서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시장의 빈틈에서 새로운 시장을 발명해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소비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가짜 욕망을 멀리하고 완전히 사회적 압력을 배제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나마 진짜 내 욕망의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든든하고 오래가는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요. 소비주의에 허덕이면서 다음 소비를 쫓아가는 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고 더 목말라서 더 많은 바닷물을 마시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주의를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디어와 여론에 노출되는데 대중적으로 흘러다니는 거의 모든 메시지에는 마케팅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일과 시간에 일을 하잖아요. 퇴근하고 정신력이 탈탈 털린 상태로 지하철 광고판을 보면 저건 소비주의를 부추기는 기업의 메시지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광고 문구를 인식하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도 물건을 더 사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소비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은근히 느끼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이 칼 세이건의 책 코스모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광활한 우주의 관점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넓은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소비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우주의 광대함을 알면서 작은 인간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 메타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 저한테는 바로 운동입니다. 그리고 특히 클라이밍이 더 그래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포감을 느낍니다. 겁없이 높은 곳에 올라갔던 조상들은 다 오래 못 살고 죽었겠죠. 고도감을 무서워하는 조상들만 남아서 그들의 후손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걸 테고요. 그래서 클라이밍을 하는 저희는 4에서 5m 정도 되는 볼더링 벽에서도 추락을 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낍니다. 15m 또는 그 이상을 올라가는 리드 클라이밍, 멀티피치 클라이밍에서는 더 공포가 크고요. 이 공포는 사회적인 공포가 아니라 몸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느끼는 공포입니다. 이런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이면 우리 뇌는 편도체를 활성화하고 전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이성적 판단보다 본능적 판단을 합니다. 그럼 몸이 굳어지고 머리를 써서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클라이밍으로 치면 과감한 다이내믹 동작을 할 때 리듬감을 가지고 손발을 맞춰야 하는데 두려우니까 뚝딱뚝딱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리드 클라이밍에서는 클립이 잘 안 돼서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몸이 긴장되니까 버티고 있는 팔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서 펌핑이 온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클라이밍을 하는 저희는 볼더링에서 다이내믹 동작에 손발 홀드가 불안해도 리드 클라이밍에서 오버행에 매달려서 퀵드로우에 손이 간신히 닿을 것 같아도 멀티피치 등반에서 다음 볼트가 너무 멀리 있어도 이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두려움을 누르고 최대한 머리를 써서 루트를 파악하고 침착하게 동작을 정교화합니다. 클라이밍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능적인 공포를 일으키는 높은 벽에 올라간다는 행위를 정신이 몰아붙여진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훈련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안감,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멀리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뭐가 진짜 두려움이고 가짜 두려움인지 침착하게 구별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조절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클라이밍에서는 침착하게 루트를 읽고 무브를 만들고 완등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화가 나고 불안하고 무서운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잠깐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정말 화가 치솟을 때 숨을 크게 한 3번 정도 쉬고 다시 그 상황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그 전보다 확실히 화가 덜 납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그 상황이 그러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클라이밍은 이 몰아붙여진 두려운 상황에서 거리를 두고 두려움 뒤에 감춰져 있던 벽의 각도, 홀드의 모양이라던가 내 몸의 움직임을 침착하게 관조하고 루트를 올라가는 일종의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멀리서 바라보고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소비주의 마케팅이 자극하는 불안감과 가짜 욕망들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과시적인 소비를 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러워하면서 은근한 불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훈련된 클라이머니까 저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나한테 저것의 의미는 뭘까? 지금 솟아오르는 부러움과 소유욕은 과연 진짜 내 욕망일까? 라고 불안감을 다스려 보는 거죠.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인류를 떠올릴 때처럼 내 관점을 우주만큼 넓게 확장하고 나서 소비주의 마케팅을 메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 말했던 칼 세이건이 아내한테 남겼던 문장에 담긴 그 우주적 관점처럼 말입니다. 제가 정신적인 멘토로 삼고 있는 전직 네이비실 데이비드 고긴스도 자기가 겪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있는 그대로 멀리 떨어져서 직시하면서 극복했는데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정신수양을 위해서 고긴스처럼 막 삶을 망가뜨리면서 고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망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암벽장에서, 바위에서, 산에서 매달리면서 명상하는 클라이머가 되는 게 아닐까요?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조절 가능한 수준의 나만의 작은 위험과 불안감을 클라이밍장에서 맞닥뜨리고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더 현명한 뇌를 가질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클라이밍 생활체육인이 정신적으로 클라이밍을 대하는 멋진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클라이밍에 대한 제 생각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저에게도 영감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클라이밍을 하면서 저는 신체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